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드디어 검수완박 작전이 오늘 내일부터 시작하네요. 오늘은 소위부터 시작하고 내일은 국회 본회의가 소집되는 것 같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즉 검수완박을 위해서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하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내일 22일 날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정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법사위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 기소분리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이 안건조정위원회가 정말로 웃기는 건데, 이것을 파고 들어가 보면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지금 문재인하고 정수기 구출 작전인데, 양향자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여 명이 구속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20명 아무도 신경 안 쓸 겁니다. 문제는 문재인 자신과 정수기가 걸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며칠 전에 왜 서두르나 했더니 문재인이 꼼짝없이 걸렸다, 이건 절대로 못 빠져나간다는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스타게이트였죠. 즉 이스타 게이트를 파고 가보면 문재인의 사위 서창호가 나오고 그 딸이 나오고 이렇게 다 드러나도록 돼 있고, 우리들 병원까지 파고 들어가면 문재인 일가가 다 걸려 들어간다 하고 제가 방송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뭘 하고 있느냐, 도대체 검찰이 뭘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전체가 저렇게 파들파들 떠느냐. 검찰이 지금 블랙리스트를 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블랙리스트를 끝까지 파고 올라가 보면은 그 당시 블랙리스트를 주물렀던 사람, 이게 당시에 환경부 블랙리스트인데, 여기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를 안 하면 사퇴를 하도록 어거지로 협박을 하고 막 했던 그런 사건들이 쭈르륵 명단이 이게 돌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경부는 이제 지금 처벌을 받았죠. 그것도 적당히 처벌받은 것 같은데, 환경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외교부, 특히 산자부에도 와장창 걸려 있었던 겁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었죠. 임종석 비서실장, 그 위에는 누굴까? 자, 이 인사를 와장창 주무르고 난리가 났던 것이 그 위에 최종 책임자는 누굴까? 그때 당시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 징역 2년 나올 때, 그때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관장한 인사수석은 바로 조현옥이었습니다. 조현옥 인사수석 지 혼자 했느냐? 인사수석 지 혼자 할 수가 있어요. 이 정권 초기에. 조현옥 인사수석은 바로 손혜원, 정수기 이 두 사람이 동기동창이고, 이 동기동창의 2년 후배입니다. 말 잘 듣는 거죠. 2년 후배 같으면 위에 3학년 때 1학년이었던 꼬봉이죠. 당시에 숙명여고 동기동창으로 김정숙과 손혜원이 있었고, 조현옥 인사수석은 2년 후배고, 이른바 숙명여고 김혜옥 3인방, 즉 숙녀회라는 멤버의 3인방 중에서 이 정수기를 빼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얽혀 있었고, 지금 검찰 뉴스 한번 뒤져보십시오. 검찰이 뭐하고 있는지. 바로 산자부를 뒤지고 있습니다. 산업부를 뒤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최고 정점에는 누가 있느냐는 것은 뻔한 겁니다. 지난달 25일경부터 지금 벌써 한 달이 다 돼가죠.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명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정부 세종청사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달 25일 오후 시작하면서 이것이 일파만 바로 터져나갑니다. 검찰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불안한 사람들이죠. 이거 끝까지 놔뒀다가는 우리 다 다친다. 그래서 검수완박. 산업부뿐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산업부뿐만 아니죠.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입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양심선언을 하면서 모든 게 터져 나오는데, 원래 이 법사위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법사위는 민주당이 12명, 국민의힘이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시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사보임을 하나 해가지고 우리 편이겠지 하고 양향자 의원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이 되면서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 해가지고 양향자가 자기 편일 경우 3분의 2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이것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양향자 의원이 가만 보니까 이건 법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양심선언을 해버립니다. 하자 가만히 있던 이제 법사위원 중에 민주당 법사위원 중에 한 사람인 민형배가 무소속으로 탈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소속 1명 쪽으로 가 있던 양향자를 드러내고 민형배가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사보임을 또 단행해버리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왜 이게 끝났냐? 법사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를 가는데 법사위원회에서 시간을 끌어버리면 안 되고, 법사위원회에서 시간을 안 끌자고 하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여기서 후닥닥 말아버려야 본회의로 빨리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인원을 바꿔보는 겁니다. 그런 장난을 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양향자 의원이 나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게 법안은 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일종의 양심선언이죠. 양심선언을 뭐 아주 거창하게 한 건 아니지만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치고 나가자 민주당에서는 아차 큰일 났다 싶으니까 민형배 의원을, 이 사람이 친문입니다. 여기 친문 비문도 중요한데 여기 나서는 의원들이 대부분 친문재인 계열입니다. 친 이재명 계열은 또 여기 안 나서요. 잘 나서긴 나서야 되겠죠. 이재명도 보호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친문이 총대를 맨 겁니다. 친문 계열들이 몽땅 다 나서면서 문재인과 정수기를 보호하라라고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선일보가 일문일답 형식으로 양향자 의원하고 이야기를 하는 데서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회에서 국민의 힘을 무력하기 위해서 자당 출신인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 출신이죠. 양 의원을 불러들였다. 왜 반대 입장문을 썼느냐 하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른다. 법사위에 오고 나서 여러 번 회의를 했는데 말이 안 된다. 나름 공부 열심히 해서 질문도 많이 했는데 민주당 내 강경파인 철험회 이런 분들은 막무가내였다. 이 철험회가 누굽니까? 문재인 계열이죠. 자, 특히 이야기 중점을 둬야 되는 이야기가 강경파 모 의원은 특히나 검수완박을 안 하면 죽는다고 하더라. 왜 그러냐? 다른 분한테서는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2명이 감옥을 갈 수도 있다는 말도 들었다. 이 20명 문재인 사람이라고 하죠. 문재인 청와대 사람. 그러니까 민주당 아닌 거예요. 민주당 아니고 청와대 사람이에요. 청와대 사람 20명 중에 누구냐? 여러분 이름 줄줄 깨라면 제가 20명 이름 다 맞출 수 있어요. 조국 빠져나갈 수 있나요? 이 인사 주무른 사람에서는 조국이 뭘 맡았나요? 인사 검증을 맡았잖아요. 그 다음에 정숙이, 임종숙 동무가 빠져나갈 수가 있나요? 그 당시 비서실장인데. 박형철 반부패 이건 놔두고 쪼무레기니까 놔두고 그 끝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이 조현옥하고 이른바 인사를 직접 담당했던 이 라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이게 무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끝으로 가면은 결국은 정수기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지금 이 양향자 의원이 이야기하는 이쪽을 자세히 보면은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이 문재인 청와대 사람은 문재인 부부 둘이가 다 걸리고, 놀랍니다. 둘이가 다 걸리고, 그 당시 인사수석 부분, 그 다음에 비서실 부분 이쪽에 싹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딱 볼 수 있는 거는 민주당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청와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입장문이 유출되니까 내가 국민의힘에서 대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리를 약속받았다고 하는 말까지 나오더라. 너무나 황당했다.
정치를 안 하더라도 국익을 위해서 양심을 믿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부분이 양향자 의원이 지금 인터뷰한 것 중에 야마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법사위 구성이 이제 민형배 의원이 들어가서 3분의 1을 채웠다. 법사위가 아니고 소위인 안건조정위원회가 3분의 1을 채웠다 하면은 이게 총알같이 스피드로 처리되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안 남게 됩니다. 그것도 뭐 진짜로 여행을 바라야 되는 식으로 정말 무서운 거죠. 여기서 또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이 사람은 대표적인 친문계고 문빠죠. 윤석열 정부의 경찰청장이 수사하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장 이재명에 관한 사건은 검찰에 있고 문재인 정부의 각종 부정과 비리,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사건이나 제가 빨간 줄 쳐놓은 거 잘 보십시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이 검찰에 계류 중이다 라면서 권성동이 얘기하는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찰의 수사권을 뺏으면 이걸 다 막는 것이다. 뭘 막는 거다? 이재명에 관한 거는 놔두고 이건 100% 들어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재명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각종 부정 비리,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등등인데 제일 중요한 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에요.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는 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거는 누가 봐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100% 유추가 가능하죠. 이거 정수기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손혜원하고 정수기가 숙명여고 그 당시 막 시끄러웠잖아요. 정권 초반비에. 이 시끄러울 당시에 숙명여고 동창회 그 2년 후배인 조현옥 인사수석이 바로 그 2년 후배이면서 숙녀의 멤버였고, 말 잘 듣도록 돼 있는 프레임 하에서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그 손을 떠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권선동 원내대표 뭐라 그러냐면은 권력자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라고 재차 강조한 뒤에 막아주실 분은 국민 여론밖에 없다라고 거듭 여론을 호소합니다. 이 방법이 없다는,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법적으로 방법이 없느냐? 지금 어제 법사위 소속 김진표 의원 등 명의로 검찰청법 형사소법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 제출에는 무소속으로 이제 졸지에 자기가 자신이 둔갑한 민주당에 있다가 이거 양향자가 무소속이 있었는데 믿고 있었는데 빠지게 됐으니까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민형배가 갑자기 위장 탈당을 하죠. 위장 탈당을 하면서 민형배 의원도 이게 이름이 같이 올라갑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 때 생겼던 그 제도인데 제1교섭단체에 소속된 의원과 제1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 동수로 구성한다. 그러면은 제1교섭단체 같으면 민주당이죠. 민주당 3명, 동수 같으면 국민의힘 3명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무소속을 한 명 만들어버리면은 이 무소속 한 명 가지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나오죠. 그것도 엉망진창입니다만은 이 법부터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서 무소속 한 명을 자기네 편을 집어넣어 놨는데 양향자 의원이 이건 도저히 아니다고 양심선을 하니까 민형배가 갑자기 위장 탈당을 하면서 이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는 겁니다. 안건조정위원회 해부된 법안은 최장 90일 동안 논의 기간이 보장됩니다. 90일. 그러면 안심해도 되겠네. 그런데 애초에는 여야가 동수니까 강행처리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래서 90일 동안 법안을 묶어둘 수도 있고 정권 바뀌면 새로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된다라고 봤는데, 이 민주당의 꼼수가 천재적입니다. 이 꼼수가 천재적인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안건조정위원회 3분의 2 통과로 이 90일 정도 끌고 나갈 수 있는 조항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내일이라도 바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3명 중에 2명만 국민의힘 주고 1명을 무소속으로 넣었는데 이 1명이
양심선언을 하자 다른 민영배 친문재인 문파가 여기를 꿰차고 들어가가지고 이걸 강행시켜버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꼼수가 있는데 이 회의를 이끌어 나가는 의장 이제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법상 최연장자가 주관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이것도 미리 염두에 두고 1947년생인 김진표 의원을 미리 법사위에 사보임을 해뒀습니다. 준비 잘 해놨죠. 최연장자. 여기 딱 걸려버려가지고 1947년생을 박아 넣어놨던 겁니다. 자, 지금 양향자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것인데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입인사다. 저는 글로벌 IT 기업의 엔지니어였다. 저는 민주주의는 소통과 법치라고 믿는 사람이었다. 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광주와 민주당의 기반을 둔 정치인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야와 국민들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 양향자 의원이 광주 사람이고 자기 지역구도 광주예요. 만약 지금 이번에 이렇게 나가면 자기 정치 생명이 끊어질지도 모른다. 자기가 정치 생명으로서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지금 이 사건은 그대로 흘러가겠죠. 뭐 어떻게 되든 흘러갈 겁니다. 그렇게 흘러가가지고 이것이 지금 누구 손에 들어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요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시간을 끌어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해가지고 즉 무제한 토론을 해가지고 시간을 끌 수밖에 없고 시간을 끌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고 이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할 때까지 시간을 끌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필리버스터가 꼭 필요한 수단이 되죠. 필리버스터를 딱 하려고 하는데 이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필리버스터를 제한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게 국회 의석수의 5분의 3 5분의 3이 되면 국회의 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180명이 의결을 하면 결의를 하면 필리버스터가 끊깁니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이 171명이었고 친여 무소속이 8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국민의당 원내대표입니다. 졸지에 검수완박을 찬성하겠다 하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왜냐? 권은희도 지역구가 광주입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권은희가 여기에 가세하면은 180석이 확보될 수 있겠다 하고 민주당이 활짝활짝 웃을 수가 있었는데 또 한 사람의 반대자가 나옵니다. 이게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입니다. 조정훈 의원이 반대함으로써 검수완박 법안은 아무것도 아니다, 법도 아니다 이래 돼가지고 반대를 함으로써 다 합쳐도 179석에 거치게 됩니다. 거기다가 민주당 출신으로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이상직 의원 무소속이 돼 있는데 이 사람은 표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민주당이 지금 이런 모든 사안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본회의 때까지 검수완박의 임무 완수를 위한 단일 대우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도 약간 불투명해 보이긴 합니다. 자, 외부에서 사보임과 탈당 돌려막기 이런 식으로 꼼수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물론 당내에서도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홍천 의원이 당장 터져나오고 또 이상민 의원도 반대하면서 나옵니다. 그럼 두 표가 날아가죠. 거기다가 양향자 의원이 나와가지고 세 표가 날아가는데 필리버스터는 어쩌면 보장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는 누구한테 달렸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의장한테 또 이렇게 달려있게 됩니다. 국회의장이 살라미 전술로 한 회기를 2일 이렇게 잘라나가면은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국회의장이 미국 출장을 가느냐 안 가느냐 가지고도 굉장히 이제 그 말이 많았죠. 그런데 이 국회의장이 미국 출장을 캔슬해 버렸습니다. 미국 출장 안 가겠다. 너무나 예민한 때 미국 출장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 미국 출장 스케줄을 캔슬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그러면 이 살라미 전술 국회를 이틀씩 한 회기를 이틀씩 3씩 이렇게 쪼개는데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박병석 의장이 노 하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박병석 의장은 어떻게 할까? 그건 박병석 의장 속에 들어가봐야 아는 거겠지만 제가 볼 때는 끌기는 약간 끌어주면서 막판에 가가지고 확 뒤집어 버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필리버스터를 가지고 어쨌든 지금 언제까지 끌면 되냐면 5월 9일까지 끌면 돼요. 뭐 이거는 다 정해져 있는 거고 5월 9일 전에 5월 7일까지만 끌어도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5월 5일 뭐 정도까지만. 그런데 약 앞으로 지금 한 보름을 더 끌 수 있느냐? 박병석 의장 혼자서 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결국은 국민의 여론이 이걸 받쳐주지 않으면 끝나버리는데 거기다가 또 새로운 지적이 하나 나옵니다.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검수완박을 해버리면은 공수처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공수처도 검사들이 모여서 이룬 집단 아닙니까? 검사들한테 권력이 있는. 거기도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게 되면은 공수처 완박, 공수처의 수사권 완전 박탈도 가면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기소를 할 수 있는 데서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제일 살판난 사람들은 조폭이죠. 제일 살판난 사람들은. 그리고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국민이 됩니다. 정치권 저것끼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제일 웃는 사람, 야 나는 살았다 하고 활짝활짝 웃을 사람은 문재인과 정수기일 것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괴물 같은 웃기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게 대한민국 나라입니다. 참 기가 차서. 잠시 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